자, 이번 시간은 행정소송법 입문 강의 이제 8번 강의 이제 피고적격 전달해 드릴게요. 자, 우리 피고적격 요 전에 원고적격 배우셨으니까 원고가 소제기했을 때 상대방을 정해서 이제 소송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대방이 되는 자를 피고라고 얘기하고 피고도 아무나 불러오면 안 됩니다. 그 소송에서 정말로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 걔를 적격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피고적격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피고적격은 상대적으로 이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법조문 먼저 볼게요. 자, 취소소송, 항고소송 제기할 때, 근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을 피고로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자,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국세청장이 한 처분이에요. 그럼 피고란에 누구 쓰면 돼요? 국세청장 쓰면 됩니다. 종로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이 한 처분이에요. 그럼 피고란에 누구 쓰면 돼요? 종로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을 피고로 해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처분 문서가 이렇게 날라오게 되면 요 밑에 누가 한 처분인지 딱 이름이 꽝 박혀 있어요. 국세청장, 세무서장. 그럼 요 하단에 있는 애 걔를 피고란에다가 적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1항 기본적인 원칙은 누구를 피고로 할 거냐? 처분문서 하단에 있는 이름이 있는 처분청 얘를 피고로 한다. 이게 대원칙인데 단서에 다만,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있다가 하나 끝나고 다만으로 시작하면 단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13조 1항 단서가 되는 거예요. 단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처분이 나갔어요. 처분이 나갔습니다. 그 뒤에 처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한테 넘어갔어요. 승계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처분을 안에 하지 말고 승계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라. 왜 그러는지 같이 볼게요.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항에 처분청 얘기합니다. 이 처분청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국가정보원장이 국민한테 처분했는데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을 국회가 없애버렸어요. 그럼 국가정보원장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얘가 한 처분은 남아서 국민을 침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권한이 승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는 거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정청이 속해 있던 국가 소속이었으면 국가, 지자체 소속이었으면 지자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서 항고소송 제기해라.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그림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3조 피고적격 원칙 1항 본문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을 피고로 해라. 그럼 국세청장이 한 처분이면 국세청장, 세무서장이 한 처분이면 세무서장, 얘네들을 그냥 피고로 하면 됩니다. 근데 대개 이 처분청은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행정조직법은 우두머리 자리에 한 명을 앉혀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국세청장 한 명 앉혀놓습니다. 세무서장 한 명 앉혀놔요. 이런 애들을 독임제 행정청. 근데 아주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조직,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요 우두머리 자리에 한 명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처분문서 과징금 날라올 때 맨 밑에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 공정거래위원회, 요 위원회가 한 처분이야. 요렇게 그 처분문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피고란에 누구 쓰면 되냐? 공정거래위원회 그대로 쓰면 돼요. 위원장 쓰는 거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요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한 처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이걸 피고란에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청의 종류로 독임제 행정청, 합의제 행정청. 그럼 처분을 누가 했느냐? 처분문서 맨 밑에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했으면 국세청장, 세무서장이 했으면 세무서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란에 요 위원회를 명시하면 돼요. 요게 1항의 내용입니다. 근데 1항 단서에 뭐가 있었어요?
승계청이 등장했죠. 그럼 이 승계청이라는 조문은 왜 필요했느냐? 원래 법에서 갑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세청장이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원칙에 따르게 되면 국세청장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법이 개정됐어요. 수시로 국회는 법률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보니까 이제 이 처분 권한을 세무서장이 갖게끔 법을 개정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처분 권한이 세무서장한테 승계된 겁니다. 얘한테는 국세청장이 이미 했지만 이때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하게끔 할 거냐.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자. 국회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면 얘를 피고로 하게끔 바꿔놓은 건데 그 이유는 법원이 심리해 봤어요. 이 처분 위법해요.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그럼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처분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는 누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세무서장이 이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청을 피고로 하자. 국회가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가정보원장이 처분했는데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조직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처분으로 침해받는 국민은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누구를 피고로 하냐?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국가를 피고로 해라. 만약에 지자체 소속의 기관이 만약에 처분하고 사라졌다면 지자체를 피고로 해라. 이 공공단체의 대표적인 유형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요게 바로 13조에서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서 소를 제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피고란에 누구를 써야 되는지 그걸 13조의 피고적격에서 이제 국회가 법 규정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고적격을 전달해 드렸고 저는 다음 시간에는 14조 피고경정이라는 제도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